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드심리연구소의 형아쌤입니다. 월간 형아쌤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8월 월간 형아쌤이고요. 이번 월간 형아쌤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이 지금껏 손해봤던 이유입니다. 이거의 부제가 사실은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 상담이 당신에게 주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로 제목이므로 바로 좀 양심적으로 솔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당신의 인생이 지금껏 손해봤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집단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집단 상담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효과성이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대심리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요. 흔히 심리 상담사라고 하면은 가장 주력으로서 삼는 게 개인 상담 쪽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개인 상담의 진행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 그리고 심리학 강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에너지를 두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상이라고 하면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제가 잘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꼭 형아쌤한테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상담사로 저를 이렇게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까지 제가 개인 상담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여기에서의 핵심은 개인 상담을 더 적게 한다는 건데요. 음, 왜 그런 거 하면 좀 겸손한 이유로는 개인 상담은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훨씬 그 대단하신 분들, 그 상담으로 정말 내담자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내담자의 힘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좀 특수한 분야의 것들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런 잡기술, 그런 것들에도 꽤나 있고, 이렇게 매달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전달러의 그런 역할도 꽤나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니 이 집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전체적인 역동이 흐르고 그 역동을 어떻게 잡아내가지고 조금 더 크게 키우거나 조금 더 이렇게 작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더 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에 더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 왜 흔히 상담이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개인 상담을 떠올리잖아요. 상담사랑 상담실에서 1대1로 상담하는 그 그림을 떠올리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개인 상담으로 상담사랑 1대1로 하는 거는 그 과외받는 학생에게만 딱 집중되어 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 그 개인적인 개인 서비스로 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과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은 마음 과외인 거야.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과외를 하면서 교육 과정을 거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외 없어도 학교를 다님으로써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집단 상담이라는 게 바로 이 학교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둘 다 있어야 되지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과외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왜, 어차피 공부하는 건 다 똑같은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성이라든지 친구 만나는 방법이라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라든지 부모에게 공유 못하는 것들 거기에서 막 경험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집단 상담을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랑 같이 이 집단 상담의 놀라운 경험이 어떤 것들로 있는지를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펭구님이 집단 상담은 상담 회계가 길까봐 꺼려지긴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네, 좋아요. 집단 상담이 어떤 느낌의 것들인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국장디님, 개인 상담이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의외네요. 저요? 네, 의외죠. 많은 상담사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아콩치님 어서오시고, 윈펭구님, 상담의 보편화로 내담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좋겠네요. 제가 매운맛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분들께서 갖게 되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려들을 몇 가지로 제가 좀 압축을 시켜 봤는데요. 대략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집단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이 걱정들 조금 더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파고파고 파헤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집단 상담에서의 어떤 그 좀 한계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집단 상담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으로 집단 상담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정말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이 상담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상담을 그냥 정말 문제 해결로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문제 해결적인 접근으로 상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은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좀 힘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을 상담사에게 얘기해주면서 그 상담사로 하여금 나를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심리 상담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감을 되게 바라잖아요. 상담사 한 명한테 공감받는 것보다 집단에서 많은 집단원들한테 공감받는 거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공감받고 싶으면 그 공감해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원보다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투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매 달마다 그 청소년법 어긴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의무교육 집단에 매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짤막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법원교육 그 수강명령을 받은 그 부모님들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떠냐면은요. 얼른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나한테 막 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는 되게 방어적인 자세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부터 여기에 어떤 아이 때문에 오게 되었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해서 여기에 지금 오게 되었는지를 좀 부드러운 방법을 써가지고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불편해 하시는데요. 3시간, 4시간 그래가지고 그 집단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고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부모님들이어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공감받을 수 있고, 내 이야기 역시도 내가 좀 얘기를 후련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되게 이런 시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내가 공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상담보다도 집단 상담이면 더 큰 덩치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집단 상담에 대한 흔한 우려. 집단 저 가봤는데요. 다들 틀에 박힌 칭찬만 하더라고요. 혹은 다들, 막 압박만 주고, 되게 분위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집단이 사실, 더 많다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일부 집단이 또는 집단에서의 그 집단 역동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 리더가 있는 집단은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어요. 틀에 박힌 칭찬만 하는 경우는, 자, 우리 1번부터 10번 집단원분 있죠? 네, 1번 집단원분은 지금 별명이 뭐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모두, 괜찮아, 사랑해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막 얘기를 막 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러면 얘기할까요? 괜찮아, 사랑해, 박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집단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집단이라고 하면, 그리고 비구조화 집단일수록 이런 식으로 좀 틀에 박혀 있는, 되게 가면 씌워져 있는 칭찬하는 것 같은 집단은 진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 집단을 너무 일부만 겪어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되게 뭔가 목표가, 야, 너 무조건 얘기해야 돼. 너 집단까지 와가지고까지 얘기 못하면은 넌 결국에는 인생 실패자야. 그러니까 얼른 얘기해.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다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역동을 좀 한쪽 방향으로 어거지로 좀 밀어붙이는 식의 집단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사람들은 맞을 수 있겠지만, 이 집단 내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 역동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이나 상처를 받게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집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네. 오늘 집단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좀 착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우려는, 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집단은 집단원들하고 시간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 조금 내니까 그거는 감수해야겠지만,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집단 상담이라는 게 음식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이 있어. 그리고 8명이 있어. 그럼 한 조각씩 먹게 되는 거고, 4명씩 있다고 하면은 2조각씩 먹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음식에 대해서 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상담은, 특히 집단 상담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집단의 역동이 흘러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계속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 말의 표현이 상담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진솔한 마음이 오가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 장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배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눠 가짐으로써 이 효과까지도 n분의 1로 나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산술적인 계산일 뿐, 이런 그 상담 같은 인문학적인 계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개인 상담이 가지지 못하는 집단 상담만의 더 큰 시너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거 외에도 집단 상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함께 이 강의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은 이런 착각, 아니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도 이 강의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는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윈펭구님, 상담사님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겠다. 아무렴요, 상담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게 또 집단 상담이기도 하죠. 자, 공찌님, 돌발 상황도 엄청 많아서 상담사의 순발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렴요,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전주님, 심리상담사 없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집단상담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렴요, 집단상담이죠. 방금 말씀하신 틀에 박힌 칭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중인데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 당연히 그 본인이겠지만 이것도 집단상담의 종류 중에 하나로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아이님, 어떤 상담사를 만나냐에 따라 집단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대학원 때 상담심리사 필수 수련 때문에 집단 상담 받으신 선생님들이 상담사님하고 맞지 않았고 수련 아니면 절대 안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이런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강의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집단 상담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집단 상담 제가 그 좀 참고한 책에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상담 관계에서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2인 이상의 상호 독립적 개인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무엇의 정의는 일반적인 말보다 훨씬 더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은 둘 이상이 함께 상담하는 게 집단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만 그 집단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은요, 심리적 유의성, 직접적 의사소통, 유의한 상호작용, 그리고 역동적 상호관계, 그리고 생산적 상호의존, 이 5가지의 조건들을 채우는 집단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역시도요, 좀 말로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키워드 하나하나 보면서 집단의 조건, 그리고 집단이란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심리적 유의성이라는 겁니다. 이 심리적 유의성은요,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 집단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유의성을 갖기 위해선 집단이 적어도 자기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지도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과 정신 상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얘기하면은 저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되게 우울하거나 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황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휩쓸리거나 이런 때가 많은데 저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집단은 참여하면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No.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자기 지도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어스트로피 쳐야 되는 건 능력이에요. 즉, 이 능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연마를 하면서 조금씩 그것들이 내가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그 원성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5살인데, 그러니까 쟤가 5살인데 사칙연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동안 수학을 공부시키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5살짜리가 사칙연산을 당연히 못하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알려주고 연습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익혀가지고 할 수 있게 하면은 걔는 수학을 하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거를 할 수 있다 못한다는 상관이 없어요. 능력적으로 그거를
시도하고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집단 상담에서 그 집단원으로서 무언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숫자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수리 감각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애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정상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고문이 되겠죠. 얘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걸로 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니까. 아예 그 환경 자체가, 능력 자체가 이 아이한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즉,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기지도 능력이라고 하면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함으로써 그거를 충분히 습득해서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뇌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지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거나 뭐 다운 증후군 등등 좀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집단 상담, 일반 집단 상담에 넣어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단 상담 할 수 없는 사람인가봐 쭉을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이거가 그런 거겠죠. 자기 앞가림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그 장애가 있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폐 스펙트럼이 살짝 있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거 문제 없다니까. 이 집단에서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다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적 유의성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단 상담이라는 녀석이 발전을 계속 못하고 계속 유망으로만 남아있는지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상심리학 위주의 심리학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면 이 이상심리의 반대는 정상심리학이에요. 그러니 이상은 이상하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 이 심리학이나 상담을 보면은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어떤 걸 고치면은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오답인지를 찾아내서 그 오답을 없애고 나면은 그래 너는 다 됐어 상담 끝 안녕 행복하게 살아 이 방향으로의 심리학이 계속 발전이 되어 갔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이거 근데 좀 문제 있지 않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상범주에 있는 그 7, 80%의 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은 왜 없어? 우리는 왜 이 10%, 20%에 해당하는 이상 심리학에만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그로써 만들어낸 게 긍정심리학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긍정심리학은 이 정상적 기능을 회복 또는 이 정상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으니까 이걸로서 관계적으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긍정심리학의 추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을 만들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굳이 상담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가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자각이 들면은 이미 그때는 손 쓸 때가 늦어버렸어. 개인 상담을 해버려야 돼. 이렇게 극단과 극단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모님께서 점점 나이가 드시고 노쇠해지시면서 자주 아프시면은 그 자식된 도리로서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라고 그리고 좀 몸에 안 좋은 것 좀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도 좀 평소에 건강할 때부터 좀 챙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운동 못 하잖아. 그리고 그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들이 가능한 상태 때에 계속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건강이 급작스럽게 무너져 버리는 일은 없게끔 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이 심리적 유의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적 의사소통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이 면대면 상태에서 언어 행동 및 비언어적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관계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집단원들에게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대전제 하에 있는 게 집단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게 인간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또한 그것이 성장과 발달로 이어진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이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결국 관계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한다면 비언어적인 표현이 기가 막히게 맞을 뿐이지 비언어적인 표현 역시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관계란 곧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모두 다르기에 갈등 또한 생깁니다. A랑 C를 붙일까요? 관계랑 곧 갈등을 통해서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게 무조건 싸우는 건 아니지만 부딪히고 상대방을 알아보고 이 사람과 나는 왜 다른데 왜 다를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집단 상담에서는요, 갈등을 버텨낼 힘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사회가 이웃들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그 노력들을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동기를 없어지게 하고요. 또한 용기가 없게끔 만든다. 이게 집단 상담을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유의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상호교류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정체성, 즉 우리라는 집단의식을 토대로 심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어느 순간부터 이 안정적인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나요?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결국엔 다 너 이용시킬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 관계라는 그 빗장을 닫고 있고, 상대 또한 닫았을 거라 여기기 때문에 점점 이 관계라는 녀석이 펼쳐지지 않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한데 이 집단 상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영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며, 즉 나의 영향력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 집단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고요. 또 다른 구성원들의 인정, 또한 최소한의 집단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집단이라는 녀석인 거죠.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집단이 정말 그 교과서적으로만 가려면 구성원 각자가 목표를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목적이 어떤 공통적인 태도랑 가치관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때까지 지속을 하게 되는 게 집단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 집단의 목표가 다 되고 나면 슬슬 우리 그러면 종교를 논해볼까요? 라고 하는 게 집단의 베이스 교과서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요. 자, 네 번째도 봅시다. 역동적 상호관계인데요. 제가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역동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힘 역자의 움직일 동이겠죠. 힘이 움직여요. 이 집단 내에서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그리고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 집단의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장에서 이래가지고 막 그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마다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집단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 정말 다른 역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동들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그거를 또 다루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교류되어 가지고 무언가가 형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만들게 되겠죠. 건강한 집단일수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집단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역동적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한다? 우리는 존재적인 무기력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자발성이라는 것도 상실해버렸다. 이건 제가 예전 월간 영화쌤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으므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 볼까요? 생산적 상호 의존입니다. 이 집단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 또는 변화랑 성장 같은 생산적인 산물 혹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잡담 떠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어제 그거 봤어?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일상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확실하게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집 상담이라는 그런 모습을 띈 채로 달려나가는 성장 발달의 시간이 이 집단 상담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공할 줄 알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압니다. 우리 이거 못한 지 꽤 오래됐어요. 도움을 주지도 그리고 받지도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기에 개인 상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단 상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그 집단 상담에서 특히 이 비구조와 참만남 집단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2021년 2월 월간 영화쌤이었던 내 인생이 편해지는 행복가치관 1탄 내에서 소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연습해봅시다 느낌 노트 쓰기,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집단에서 누군가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나는 지금 짜증이 나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지금 이 표현은요, 지금 나의 이 현상학적인 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되게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집단원들이 짜증나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나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분명히 있겠죠. 한데 조금 더 표현이 고급스러워져서 지금 이 나의 이 상태가 나는 어떤 감정, 생각, 그리고 신체 반응이 있는지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나 지금 화가 나요. 지금 그래서 손에 땀이 나고요. 좀 현기증과 몸에 떨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면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넘어서 지금 여기에 느낌만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내가 그때 거기에서 아직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도 있는지까지 같이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지금 나는 억울해서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금의 현기증과 몸에 떨림이 있어요. 집단에서 지금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문득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 느낌이 커졌고요. 느낌을 쓰다 보니 과거에도 저한테 이렇게 비슷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신의 행동에 더 이 감정이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일반적인 사회 상황에서는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갈 수 있겠지만 집단에서는 자기 표현을 이 정도로 장에다가 내어놓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장에서 하는 표현들이 있겠죠. 그 표현들이 점점 섞이고 점점 성숙해지면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은 아주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걸 제가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굳이 지금 벌써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 상담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개인 상담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어떤 상담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위해 심리 상담을 받을 것 같으신가요? 한번 이거 여러분들 좀 들어볼까요?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리 상담을 받나요? 그 사이에 저는 또 채팅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반응 하나하나 자체가 또 집단 상담에서의 어떤 클루가 되어가지고 또 집단의 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콩치님, 오히려 지금 시기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하겠네요. 뭐 개인 상담도 집단 상담도 둘 다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자, 국창디님,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자 받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집단 상담을 받는 이유로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내 맘의 주인공이님, 힐링이다. MZ님, 관계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줬는데요. 자, 전주님까지.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바꿔보고 싶은데 혼자선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자, 포리프님은 더 깊은 자기애를 하고 싶어서 받고 싶어요. 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여기서 마음은 감정, 생각, 행동 등등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에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지 진정 알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만남, 관계를 해나가고 싶다면, 또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적응해 보려면 상담실을 벗어나 나의 영역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과 안정성을 갖고 싶은 마음까지 여러분이 지금 적은 거에 플러스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집단 상담에 참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대로 당연히 의미가 있죠. 하지만 집단 상담도 집단 상담만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결국 나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조금씩 좀 선명해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행동 패턴을 연습을 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을 내가 이때까지 함께 했었던 가족에게,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막 친구한테 한다고 하면은 돌아오게 되는 피드백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바로 예측이 되잖아요. 안전하게 실험도 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동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집단 상담에 참가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본격적으로 집단 상담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목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는요, 집단 상담의 강점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고요. 집단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현실적으로 집단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 이 현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집단 상담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집단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역할들은 무엇인지, 집단 상담은 어떤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집단 상담이 당신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또 집단 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해야 될 노력으로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이 됐고요.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 어떠셨나요? 좀 집단 상담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그러면 1챕터 넘어가도록 하죠. 왜 집단인가? 라는 질문.